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어 기초 중의 기초인 알파벳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독일어 알파벳은 영어의 알파벳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는요, 발음 또한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서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독일어 알파벳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음가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 발음. 맨 먼저 나오는 발음은요, 영어의 A에 해당되는 발음인데요. 영어의 A는 독일어로 라고 읽게 됩니다. 역시 발음도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독일어 B 발음은요 처럼 발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체 이건 기본적으로 츠 발음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선 크 발음으로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띠 발음은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에 뭐 우리나라 에처럼 발음하시면 되고요. F 이건 영어의 알파벳과 이름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죠? F 영어의 F 발음처럼 발음하시면 되고요. G 이건 우리나라 그처럼 발음하시면 되고요. 하 우리나라 히읗처럼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 이거 I 아니에요. 독일어에서는 E라고 읽고요. 영어의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독일어에서는 E라고 읽고요. 역시 발음하시면 돼요. 그 다음 조금 눈여겨봐 주실까요? 이 J는요, 영어에서 자음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걸 yot라고 읽으면서 반자음 혹은 반모음, 문법적에 따라서는 뭐 반자음으로도 쓰여 있는 것도 있고 반모음으로 쓰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음의 성질을 절반 갖고 있고 모음의 성질도 절반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뭐 음성학적으로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 발음의 음가 자체가 자음의 음가와 모음의 음가가 혼용된 듯한 음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그냥 우리는 쉽게 알아두면 우리나라 발음의 이처럼 발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 이처럼 발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영어 발음 기호 요즘도 뭐 초등학생들이 발음 기호를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어의 발음 기호의 이 낚시바늘처럼 생긴 이 발음처럼 생각하신다고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모음 이처럼 그냥 발음한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에 해당한다.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카, 크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영어랑 똑같아서 쉬워요. LMN이죠. 독일어로도 LMN 발음하시면 되고요. 발음은 영어처럼 르 발음, 무 발음, 느 발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쉬우니까 LMN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은요. 역시 O, O, O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페, 프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쿠 특이하게 이건 대부분의 경우 크브라는 두 개의 자음으로 소리가 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어에서 뭐 하나의 자음이 두 개의 음가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쿠라는 알파벳은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크브
라는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단어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R, R. 이 R 발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알파벳이에요. 일단 영어의 R 발음과는 틀려요. 기본적인 영어의 R 발음은 우리가 그 발음이 입 앞쪽에서 구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 R 발음 같은 경우는요. 입 뒤쪽에서 구현이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R처럼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쉽게 발음이 구현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가글 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글 하게 되면 입에 용액을 머물면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목젖이 약간 떨리면서 성대가 파르르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요. 독일어의 그 R 발음 같은 경우는요. 그런 원리로 발음이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음하라는 거지? 라고 황당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그래서 항상 R 발음할 때는 입 앞쪽, 영어처럼 입 앞쪽이 아닌 저기 목젖 있는 데서 이 R 발음이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의식적으로 목젖으로부터 R 발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원어민처럼 흉내를 내는 게 최선이죠. 그렇게 일단 발음 이건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쉽게 될 수 있는 발음이고요. 일단은 발음이 그런 식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어 배우시는 분들은 불어의 R 발음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불어 북부, 그 프랑스 북부 쪽의 그 R 발음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S, S.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영어의 알파벳과 이름이 똑같은데요. 독일어로도 S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 Z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 쉬, 이 이렇게 생긴 모양 발음 기어로 쉬 발음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S는 S, Z, 쉬 세 가지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테, 테, 트 발음이 나고요. 우, 우, 우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foul, foul 이것도 조금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V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foul는요. 영어의 V처럼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영어의 F 발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foul, 발음도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물고 하는 이 발음을 해주신다는 거 영어랑 혼동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주의해서 알아두실 발음이 the. 영어의 W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의 음가를 갖는데요. 독일어의 the는요. 자음이고요. 발음을 마치 영어의 V처럼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무시면서 the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 발음이 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fow와 the는 영어하고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신경을 써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음은요. x. 이 발음 역시 아까 쿠처럼 크스 두 가지 자음이 한꺼번에 발음되는 그러한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 이 발음도 조심해 주세요. upsilon. 이건 모음, 반자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발음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위처럼 발음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위 하게 되면 어때요? 입술 양쪽이 옆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찢어지면서 위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독일어 upsilon 발음은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면서 발음을 한다는 거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처럼 발음하시면 안 돼요. 입을 동그랗게 모으면서 이 발음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발음이 Z. Z. 이 Z 발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쯔 발음과 츠 발음의 중간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어 말해서 쯔도 아니고 츠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쯔와 츠의 내가 중간을 발음하리라 그러한 확실한 정신집중의 의도를 가지고서 발음을 해주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츠도 아니고 쯔도 아니고 Z 그 쯔와 츠의 미묘한 중간인데요. 어쨌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영어의 알파벳과 똑같았는데요. 이 밑에 나오는 4개를 보니까 우리가 영어에는 없는 알파벳이 있네요. 자, 자세히 보니까 아의 땡땡이 위에가 찍혀 있죠. 오의 땡땡이, 우의 땡땡이. 이 땡땡이는요. 독일어로 umlaut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느냐? umlaut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아라고 벌린 상태에서요. 에 발음을 하시면 돼요. 이 umlaut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음 이의 역할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라는 이런 모음에 이라는 모음이 합성이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오음라우트는 어떻게 될까요? 오라는 모음에 이라는 모음이 합성이 됐겠고 우음라우트는요. 우라는 모음에 역시 이라는 모음이 합성이 돼서 에, 웨, 위처럼 발음이 되는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아움라우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에 발음할 때보다 독일어는 항상 입모양을 아로 크게 벌려서 동그랗게 유지하면서 에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즉 입모양은 아로 하되 에 발음을 해서 에. 우리나라 애정할 때 에는 어때요? 입 양쪽이 약간 납작하게 찢어지면서 에. 명징하고 뚜렷하게 발음이 되죠. 그런데 독일어 아움라우트는요. 입을 아로 크게 벌리고 동그랗게 유지하면서 에. 뭔가 덜 떨어진 애가 내는 듯한 그런 발음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는 거 이거 의도적으로 연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오음라우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외갓집 할 때 외 발음은 어때요? 역시 입 양쪽이 입술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서 입이 양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찢어지면서 외 발음이 되는데요. 독일어 오음라우트 발음은요. 입을 동그랗게 크고 동그랗게 오라고 유지를 하면서 외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으 우리나라 외는 외 또렷하고 명징하죠. 하지만 독일어 오음라우트 발음은요. 으 반드시 입이 동그랗게 유지돼야 된다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음라우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하여 어때요? 위자 발음할 때 입이 납작하게 양쪽으로 쫙 찢어지면서 위 발음이 나죠. 또렷하고 명징해요. 그런데 독일어 우음라우트 발음은요. 우라고 입끝을 동그랗게 유지를 하면서 위 발음을 해서 으 우리나라 위처럼 발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을 동그랗게 우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에, 웨, 위처럼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입 모양은 항상 아, 오, 우라고 유지한 상태에서 에, 으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건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이 베타처럼 생긴 건요. 독일어에서 에스트라고 불리우고요. S 두 개가 그냥 합쳐진 형태, 쌍시오처럼 발음을 해서 스 발음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음성 파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Ä, Ä, Ö, Ö, Ü, 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Ä, Ä, Ö, Ö, Ü, Ü, SZ, SZ. 자,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 독일어 알파벳을 A부터 SZ까지 전부 다 외워 보시는 게 이번 첫 번째 숙제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숙제이고요. 이걸 A, B, C, D 이 속도가 아니라 다음 들려주는 속도로 입에서 수돗물이 좔좔좔 나오듯이 이 속도까지 반드시 외워오신 다음에 그 다음 강의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속도로 여러분이 알파벳을 외워야 되느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Ö, Ö, S, Z. 이 속도로 외워오시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파벳은요,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알파벳들이 단어에서 어떻게 음가로 구현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예외적인 독일어 발음 규칙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전에 반드시 뭘 해와라? 알파벳을 잘 외워와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